자, 이제 1차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그 강성중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어제 혹시 그 마지막 네, 프레오 7.0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기본 교육 때 다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퍼지라는 기능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퍼지? 저희가 이렇게 저장을 하면 저장한 시점이 계속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번, 2번, 3번 저장할 때마다. 그게 파트 넘버링 파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진행하다가 중간중간에 실수를 뭐 다운되는 그런 사고를 예비하고자 중간중간 저장을 하게 됐는데 그 저장된 시점이 계속 그 시점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장할 때마다 계속 넘버링 파일이 이어지니까 총 3개씩 있죠, 3개씩. 제가 이거를 없애볼게요. 마지막 파일만 남기고 없앨 수 있습니다. 그 퍼지라는 기능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 연습 폴더 바탕화면에 있는 한당공의 2회차 예제 안에 있는 3번 연습 폴더 여기를 저희가 퍼지라는 기능으로 1번, 2번 없애고 3번만 남길 거예요. 자, 하는 방법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업 디렉토리로 내가 지워야 할 폴더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연습 폴더가 되겠죠. 2회차 예제 안에 있는 03번 연습 폴더를 작업 디렉토리로 바꿔줘요. 자, 화면 이렇게 돼 있죠. 작업 디렉토리를 이 03번 연습 폴더로 작업 디렉토리를 바꿔줍니다. 저희는 지금 얘들을 없앨 거고요. 자, 열기 눌러보면 정확하게 작업 디렉토리가 선택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퍼지 기능은 유틸리티에서 시스템 창 열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유틸리티 확장에서 시스템 창 열기. 그러면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이렇게 경로가 잡혀 있죠. 이 상태에서 PURGE, 퍼지라고 치시면 퍼지가 숙청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퍼지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이게 완료가 된 거고, 자, 연습 폴더를 한번 열어보면 다 하나씩만 남고, 아까 조립 완료 1, 2, 3까지 있었는데 3만 남았죠. 나머지 고정부, 레버핀, 바텀 이런 것도 1, 2 또는 1, 2, 3까지 있었는데 마지막 번호를 제어하고 나머지가 삭제가 됩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혹시 질문하신 게 이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 개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지우는 방법입니다. 왜 생기는지는 아시겠죠? 어, 임의로 지워도 돼요. 되긴 하는데 임의로 지우면 지금 어셈블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 보이지만 사실 파트는 뭐 10개도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좀 복잡한 예제를 하면 부품 수가 수십 가지고 거기 넘버링 파일이 뭐 열 몇 개씩 있는데 그러면 파일이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임의로 이렇게 찍어서 지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헷갈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퍼지 기능으로 한 번에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퍼지 기능 여기까지 알아보고 자, 작업 디렉토리 먼저 설정하고 시작할게요. 크레오 7.0에서 작업 디렉토리 어제 3번 예제 하다가 말았죠. 자, 3번 연습 폴더를
작업 디렉토리로 설정하고 열기로 들어가서 저희가 어제 조립하다 만 거 있죠? 조립 완료. 여기까지 진행했었죠? 조립 완료. 그래서 열기에서 01번 언더바 조립 완료를 실행 열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부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와이어 2번까지 조립했으니까 그 다음 저희가 조립할 건 연결대를 가져와서 조립할 거예요. 어셈블 눌러서 연결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열기로 가져옵니다. 파트가 또 깨졌네요. 이거는 제가 활성화해서 가져오기 피처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조립할 거냐? 자, 위아래로는 대칭된 형상이라 위아래 방향은 없어요. 방향은 없고 일단 얘가 이렇게 돼서 바디 위에 바디 탑 위에 이렇게 조립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개념. 얘가 바디 탑 위에 조립이 될 거니까 먼저 축일치, 여기 구멍 있죠? 이 구멍과 여기 구멍을 축일치를 시켜줄 건데 얘랑 인서트랑 축일치를 해주시면 안 되고요. 바디 탑에도 구멍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인서트를 잠깐 숨겨볼게요.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얘 구멍이 바디탑이랑 조립이 되니까 더군다나 얘는 움직이지 않는 부품이죠. 그럼 더더욱 바디탑이랑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통 찍고 원통을 찍어서 먼저 축일치를 시키죠. 자, 하나 축일치를 시켰으면 항상 두 가지 조건이 남아요. 위아래로 또는 회전. 자, 회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 면, 앞쪽 면이 이 바디 탑의 앞쪽 면과 평행이라 일치를 하면 마찬가지로 안 맞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값도 안 맞죠. 축이 고정되는 순간 이 면과 이 면은 거리가 정해져요. 그래서 두 번째 구속은 이 면과 앞쪽에 있는 바디탑의 면이 거리나 일치가 아니고 평행이어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부품을 같은 선상으로 만들려고 하면 평행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속은 누가 봐도 바닥면끼리 면일치겠죠. 우클릭 길게 새 제약 조건 눌러서 바닥면 찍고 바닥면 찍어서 거리로 뜨시면 일치로 바꿔줍니다. 자, 되셨죠? 연결대 가져왔으니까 이 다음에는 와이어 1번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어셈블 눌러서 와이어 1번을 가져오겠습니다. 와이어 1번은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이 형상이 안 남아 있어서 활성화 시켜주고 정의 편집할게요. 자, 2호 3번 예제만 이렇게 좀 데이터가 좀 깨져 있어요. 4번 예제부터는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이제 파트 조립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귀찮으시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어디다 조립이 될까요? 얘는 지금 이 힌지 위에 이렇게 힌지 위에도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이 구멍에 이렇게 매달려서 얘가 캠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있는 녀석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왜냐면은 얘가 내려가면 힌지를 한 3, 40도 정도 같이 끌고 내려갈 거고, 그럼 여기 있던 구멍이 끌려 내려가면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 카멜레온 혀를 잡았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 2번은 마찬가지로 축일치, 점일치 두 가지로 할게요. 자, 먼저 조립하기 전에 그래픽 도구몸에서 점을 한번 켜봅니다. 점. 그럼 여기 점이 생기는 걸 잘 봐주세요. 점이 생기죠? 점을 켜놓고 점이 저 반대쪽에 있으면 안 되니까 점 있는 방향이 이렇게 조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대략적인 위치로 맞춰놓고 첫 번째 원통과 원통을 찍어줍니다. 찍고, 자, 힌지 원통은 이렇게 찍을게요. 쭉 가서 마우스 한 번, 나 그럼 바로 뒤에 원통이 찍히죠. 마우스 왼클릭. 자, 그러면 축일치가 돼서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클릭 길게 새 제약 조건 눌러서 모두를 기준점으로 바꿔줍니다. 나는 점 찍을 거 자신 있다. 모두인 상태에서 찍는 게 자신 있다 하시면 그냥 찍으셔도 돼요. 마우스를 잘 갖다 대시고 안 보이면은 우클릭해서 찍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다 하시면은 기준점으로 바꿔놓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왼클릭, 왼클릭. 찍어주실 때 위쪽에 있는 점을 찍어야겠죠. 딱 찍어주시면 거리값으로 나오면 일치. 자, 이렇게 조립이 됐습니다. 확인.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끌기 해볼게요. 컴포넌트 끌기. 얘가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어디까지 조립이 됐냐면 연결대랑 와이어 1번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됐으니까 한두 개 정도 더 조립해보고 한 개만 더 조립해보고 실습할게요. 그 다음에는 카멜레온 이제 어셈블리를 가져올 건데 얘는 좀 거리값으로 조절이 돼 있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바닥으로부터 15.9. 15.9, 10.9. 자, 그 다음 부품은 서브 어셈블리를 불러올 거예요. 서브 어셈블리는 카멜레온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카멜레온은 이제 바디 탑 위쪽에 조립되는 카멜레온 모양인데 정확하게 얘가 안쪽에 이렇게 조립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첫 번째. 얘가 지금 저희가 연결대 만들었죠. 연결대에 다리가 이렇게 쏙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한쪽과 연결대 한쪽을 면일치 시켜버리면 정확하게 같은 사이즈의 폭이니까 쏙 들어가겠죠. 1차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구석은 이렇게 주겠습니다. 카멜레온의 뒤쪽 다리나 앞쪽 다리 아무데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안쪽입니다. 안쪽. 저 뒤쪽이 아니에요. 이렇게 뒤쪽이 아니고 안쪽. 앞뒤 구분이 되시죠? 뒤쪽, 안쪽. 안쪽 면과 살짝 돌려서 연결대의 옆면 찍어주시면 거리가 아닌 일치 바꿔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만 움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곡면이에요. 곡면.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옆면들은 다 플랫하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다 곡면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뭐 기준으로 뭐 값을 주기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플랜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플랜을 딱 켜보시면 플랜이 좀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살짝 빼시면 얘는 카멜레온의 데이텀이고 이게 플랜이라고 해서 가상의 공간, 가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립을 할 거냐면 카멜레온에 이렇게 면이 이면과 이면을 뭔가 거리값을 주면 거리로 제어가 가능할 거고 이 면과 이 뒤쪽에 있는 면을 일치든지 거리든지 값을 주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고정이 되겠죠. 왜냐면 얘는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니까 좌우 위아래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죠.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자, 이렇게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좌우 또는 위아래 두 가지 방향을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면과 값을 어차피 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기를 찍어 줄게요. 바디 탑 이면 ADTM 1번입니다. 카멜레온에 붙어있는 ADTM 1번. 자, 1번과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값을 50.2, 50.2. 자, 여기다 찍어줄게요. 이거는 바디탑의 제일 왼쪽 면입니다. 딱 찍어주고 거리값으로 나오는데 살짝 내려서 대략적인 거리를 볼게요. 얘는 50.2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50.2. 자, 이거는 어떠한 면으로서 거리값을 줄 수 없으니까 가상의 플랜을 만들어서 플랜과 면끼리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구속 우클릭 길게 세제약 조건 눌러서 그 다음은 카멜레온의 이제 위아래로만 정의를 해주면 되니까 이 면 바닥에 있는 ATM2 얘하고 바디탑의 윗면 순차적으로 찍어주면 될 거예요. 바디탑 윗면 ATM2 찍어주시고 거리값으로 16 정도 15.9 정도 주겠습니다. 15.9. 자, 얘까지 조립하고 실습해 볼게요. 거리값을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카멜레온에 지금 거리값 필요한 게 연결대는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카멜레온의 거리값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세 가지 조립하고 앞으로 이제 한 두 개만 더 조립하고 이제 구동을 해볼 거예요.
자, 연결대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 이 구멍과 바디탑에도 구멍이 있죠? 이 구멍과 구멍끼리 축일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 구멍의 축과 축끼리. 이 연결대가 어디 구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부품 2개만 더 넣고 서버 모터 달아서 한번 돌려볼게요. 혹시 강성중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자, 이제 그 2가지 부품 와이어 3번과 힌지 2번을 불러올 건데 그게 어디에 조립이 되냐면 이 카멜레온이 서브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 파트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몸통도 3등분 되어 있고 다리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몸통 안쪽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자, 저희가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앞쪽 바디를 선택해서 일단 얘만 숨기게 한번 해볼게요. 숨기면 이렇게 안쪽이 보이죠? 여기 안쪽이 보이죠? 다리 숨기셔도 되고 다리 안 숨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만 숨겨도 어차피 다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연결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불러볼게요. 그 다음 가져올 거는 힌지 2번 가져와도 되고 와이어 3번 가져와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와이어 3번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와이어 3번을 가져올 건데 좀 멀리 와이어 3번. 얘도 활성화 한 번만 할게요. 활성화해서 가져오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연결대가 힌지랑 연결될 거고요. 힌지가 이 핀이랑 연결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켓이 되어 있는 핀 구멍이 있는 쪽이 이 몸통 안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얘는 원통이에요. 지금 가져온 와이어 3번은 원통인데 얘가 지금 카멜레온 저 머리 쪽 이쪽에 쑥 들어가야 되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은 또 이렇게 각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탄젠트라고 배웠죠. 탄젠트. 접한다. 네? 접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원통 면이 이 위쪽 플랫한 둥근 면이 플랫한 면과 접해라 라고 탄젠트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자동을 탄젠트로 바꿔 놓고 원통을 윗면과 한번 찍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접한 상태예요. 접한 상태. 얘가 지금 이 원통이 그냥 사각형이었으면 그냥 일치구속 주면 되죠. 근데 사각형과 사각 플랫한 면과 면끼리 일치가 안 되고 얘는 한쪽은 원통이니까 자, 크레오에서 기본 교육 받을 때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통과 원통 또는 원통이 어디 사각형이나 선에 딱 달라붙으려고 하면 그건 탄젠트예요. 탄젠트. 자, 첫 번째 이 원통을 이 윗면과 탄젠트하게 줬고 두 번째 구속도 마찬가지로 세 제약 조건으로 맞춰놓고 탄젠트로 맞춰주고 이번에는 안쪽 이 안쪽 면인지 아래쪽인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안쪽을 한번 넣어볼게요. 안쪽 찍고 원통을 딱 찍으면 탄젠트하게 딱 들어가죠. 얘는 이렇게 자, 이 윗면이랑도 접해야 되고 저 뒷면이랑도 접해야 되니까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 윗면 이렇게 있고요. 윗면 이렇게 있어요.
자, 옆면도 이렇게 있어요. 옆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원통이죠. 얘를 이렇게 접하게 하고 한 번 더 뒷면에 이렇게 접하게 하면 이렇게 붙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탄젠트 탄젠트하게. 구석은 이렇게 두 개만 주고 끝내요. 왜냐면 얘의 위치는 그 다음 부품이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딘가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되죠. 얘는 이 상태에서 조립을 완료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놓은 상태에서. 자, 마지막 부품이에요. 어셈블에서 힌지 2번 가져옵니다. 힌지 2번도 마찬가지로 활성화, 가져오기 피치 정의 편집해서 얘를 한번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 자, 얘는 딱 보니까 힌지를 한번 볼게요. 네, 힌지는 이 플랫한 면이 있는 쪽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 원통이 여기에 쏙 축일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구속 첫 번째 줄게요. 첫 번째 축일치 두 번만 해주시면 돼요. 원통과 원통 찍어서 축끼리 맞춰준다. 저 아래 있겠죠. 이렇게 맞춰준다. 다시 우클릭 길게 세제약 조건 눌러서 안쪽에 있는 원통과 여기 원통끼리 순차적으로 찍어준다. 자, 그렇게 되면 얘의 위치가 현재 잠시만요. 이렇게 딱 찍어주면 부분 구속으로 뜰 거예요. 얘는 완전 구속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얘가 이 철사가 앞으로 밀어주면서 위치가 얘도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리고 혀가 딱 나올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축일치만 두 번 줬어요. 이쪽 축과 여기 축일치만 준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보고 컴포넌트 끌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마무리 단계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숨겼던 거 다시 불러내고요. 응용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전에 수동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단계인 축을 선택해서 핀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축 선택해서 핀으로 사용재정이 핀. 자, 이거 벌써 예제 6번째니까 6번 했어요. 자, 핀으로 바꿔주고 다시 응용 프로그램 메커니즘 들어가서 서버 모터를 방금 만들었던 축에다가 서버 모터를 달아줍니다. 서버 모터 선택, 핀 선택, 축 선택, 축 선택해주고 저 이렇게 돌릴 거죠. 그러면 지금 보라색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네요. 각 위치를 각 속도로 바꾸고 개수는 30만 줄게요. 확인. 그 다음에 메커니즘 분석, 종료 시간도 30. 바로 실행.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재생하겠죠. 재생 버튼 눌러서 재생. 속도 올리고 재생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이어 3번, 힌지 2번 가져와서 서버 모터 달고 이렇게 메커니즘 애니메이션 동작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다 끝내신 분들은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 두 개는 아마 지금 저도 그렇고 오프라인 참석자분도 그렇고
이 캠 두 개의 위치, 이 방향이 같이 바라봐야지만 얘가 못 잡죠. 그럴 때는 이 캠 1번 있죠. 캠 1번. 얘가 캠 1번이고 얘가 캠 2번이었죠. 그래서 캠 2번의 위치를 기억해 놨다가 캠 1번을 정의 편집으로 들어와서 얘를 미세하게 조정을 맞춰줍니다. 이게 컨트롤 G 눌렀을 때 이 상태고, 자, 위치를 보고 나서 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휠 버튼 하면은 회전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맞춰줘요. 캠 두 개의 위치를. 이 캠 1번은 정의 편집해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재생성을 누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캠 1번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도 안 되시면 화면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조립이 될 때 얘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왼쪽 모양을 잘 기억해 주세요. 캠 2번, 캠 1번. 캠 1번을 정의 편집하고 나서 얘를 돌리면, 위로 올리면 모양이 뒤집어지잖아요. 자, 이 모양 보시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얘를 바꿔줄 건데 애초에 지금 처음에 잘못되어 있는 게 얘가 완전 구속도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방향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찍히는 것도 여기로 찍혀서 215 이렇게 돼야 되고, 가정 허용이 안 돼 있으면 얘는 축이랑 헛도는 거예요. 축을 돌렸을 때 얘는 안 도는 거예요. 메커니즘적으로 그렇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는 가정 허용이 체크가 돼서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캠 1번 캠 1번도 정의 편집, 얘도 가정 허용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맞춰놓고 확인. 자, 서버부터 다시고 재생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예제는 끝났고 이제 4번 예제가 남았는데, 4번 예제는 제가 어제 교육 끝나고 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4번 예제를 지금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지금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자, 준비 다 되셨어요? 준비 다 되셨으면 4번 예제 6번? 4번 예제죠, 4번. 4번 맞나요? 4번 예제. 제가 드린 게 4번 연습 폴더죠. 2회차에 4번 연습 폴더. 자, 4번 연습 폴더는 이거는 각자 이제까지 배운 내용, 저희가 1회차 때 이틀 했었고 8시간 이틀 했었고, 2회차 때 어제 8시간 했으니까 지금 총 교육이 거의 24시간. 근데 조금 좀 일찍 끝나고 이런 게 있어서 한 20시간 정도는 했을 거예요. 저희가 배운 모든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어, 캠, 그리고 이 바디가 연결되는 이곳들, 지금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컴포넌트 끌기로 이렇게 끌면 첫 번째 캠이 날개 운동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캠이 그 목을 이렇게 딱 조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를 조립할 수 있어요. 자, 이 바디들 조립하는 거 그냥 면일치로 쉽게 할 수 있죠. 자, 축 연결. 여기 거리값만 분석의 측정으로 이 면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인지 알면 거리값이 6으로 나오죠. 몇인지 알면 충분히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이 몇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이 몇이냐. 알면은 얘도 조립 가능하고 얘도 조립 가능하고 기어는 끝에 붙어 있고 기어 박스는 기어 홀더는 여기 들어가 있고 얘는 제일 윗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무조건 다 완료해 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내가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실습을 해보고 실습 시간은 잠깐 하다가 점심 식사하고 한 1시간 정도 너무 길게 뭐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제가 방치하고 계속 해보라는 건 아니고요. 1시간 정도나 1시간 반 정도만 조금 머리를 써서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시 보여드리면서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거리값이 필요한 것들은 여기다 표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 다 한글로 변환해서 드렸더니 한글 파일이 안 열리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한글로 변환은 안 했어요. 이 부품 찾기 힘들죠. 찾을 때는 자, 내가 첫 번째 제 왼쪽 모델 트리를 보시면서 조립하시면 돼요. 바텀 박스를 찾겠다 그러면은 이 검색에다가 바텀을 치시던지 박스만 치시던지 치시면 바텀 박스라고 처음 나오죠. 자, 근데 이 바텀 박스 같은 경우는 모양이 달라서 얘는 기본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텀 박스만 저희가 같이 조립을 해보고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작업 디렉토리 4 연습 폴더, 4번 연습 폴더를 작업 디렉토리 설정해 주시고요. 새로 만들기 조립 완료.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부품만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첫 번째 부품은 제가 파트로 만들었네요. 어셈블리 바텀 박스 가져와서 자, 여기서 기본값 하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 세울 거예요. 그래서 삭제해버리고 자, 플랜을 켜놨죠. 제가 이 플랜과 플랜끼리 맞춰줄 거예요. 자, 얘가 어떻게 돌아서면 되냐. 지금 요 모양을 보면 바텀 박스만 남겨두고 얘만 숨기게 해볼게요. 자,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처음에 조립되는 게.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야 되겠죠. 이렇게. 맞죠?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딱 돌려놓고 나면 딱 데이템을 켰을 때 이 플랜과 평행해야 될 평면은 뭘까요? 이 평면이겠죠? 얘를 딱 일치시켜버리면 맞겠죠? 자, 일치를 한번 줄게요. 그러면은 찍고
이 가운데 평면 찍어서 각도를 일치로 바꿔줍니다. 그럼 딱 일치가 됐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일치가 된 상태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어셈블리의 라이트 플랜과 얘가 또 일치가 되면 되겠죠. 맞죠? 찍고 찍어줍니다. 그럼 일치가 들어갔네요. 마지막 위아래로 어셈블리의 탑과 DTM3 요 데이텀 얘가 일치가 되면 이렇게 선택해서 일치가 되면 정확하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 D를 눌렀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조립이 되겠죠. 빠져나오면 이렇게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저번에 한번 해봤어요. 내가 원하는 형상 대략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선택 일치시키고, 자, 그럼 이렇게는 일치됐죠. 이렇게는 우클릭 길게 세 제약 조건, 가운데 플랜끼리 선택 맞죠? 클릭 일치, 우클릭 길게 세 제약 조건 눌러서 어셈블리 탑과 DTM3 일치. 그러면 세 번의 일치로 정확하게 중심점이 맞았어요. 얘는. 자, 이렇게 맞춰서 조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버튼 박스, 그 다음에 사이드 2냐 1이냐 이거를 조금 제가 화면을 좀 키워 놓을게요. 자, 강성중님 혹시 이 왼쪽에 있는 모델 트리 파트명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예, 앞에 거 이름 찾으실 필요 없이 뒤에 이름, 뭐 인사이드 박스, 뭐 엑셀2, 레버1, 핸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조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점심 식사 하시고 1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점심은 드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1시부터 요거를 같이 먼저 해보시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1은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아래쪽에 위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저희 핀 안 꼽을 거니까. 근데 여기 고정하려면 핀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아래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에 핀 꽂으려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 근데 위아래 뭐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구멍이 하는 역할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저랑 같게 하시려면 그냥 아래쪽 고정해 주셔도 돼요. 거의의 윗 평면이요?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탑박스입니다. 탑박스. 탑박스. 자, 거의 몸통 하나 잠시 숨겨둘게요. 네, 잠시 숨겨둘게요. 날개도 하나 숨겨둘게요.
아마 딱 여기까지는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이 거위 쪽,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 부분. 어떤 형상이 틀리다고 하시는 거죠? 파트명을 알려주세요. 사이드 2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인사이드 2랑 사이드 2랑 헷갈리시는 거 아닌가요? 사이드 2랑 인사이드 2랑 다른 파트거든요. 인사이드 2랑 사이드 2랑. 그게 아니면 공유 한번 걸어주세요. 제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요. 조립을 잘못하셨어요. 얘를. 사이드 2. 얘가 이 깊게 파져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해되시나요? 얘가 지금 옆으로 한번 꺾여 있는 상태예요. 얘 조립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벌드 바디 3. 이거 숨겨놓은 거 이거 말씀 요거요? 요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의 위치는 거리값으로 제어되지 않습니다. 얘의 위치는 거리값으로 제어되지 않아요. 다만 얘를 뭐 저 뒷면에서부터 몇 가지 끌고 오는지 정도의 거리값은 있어야 되는데 얘의 위치는 이 축으로서 축일치가 되고 그리고 여기로부터의 거리 그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면 알 수 있겠죠. 그거를 재서 하시는 거예요. 재서. 분석에서 측정을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이 몇인지
거리값이 몇인지 재서. 어셈블리가 얘를 먼저 조립해야죠. 순서가 얘를 먼저 조립하는 거예요. 헤드가 조립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오프라인 분들은 이거 다 조립 지금 거의 다 끝내가요. 거리값 없어도 돼요. 이거는 몰라도 돼요.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몇만큼 와서 조립이 되는지까지 돼야지 조립이 되니까. 지금 이 본체의 위치가 이 헤드 조립하셨어요? 헤드를 어디까지 조립하셨는데요? 웬만하면 제 순서대로 조립을 해주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뭐 조금 유동적으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새랑 핀이랑 뒷부분 날개요. 얘 머리는 얘 핀이 조립이 돼 있으면 얘랑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얘가 와이어 1번이니까 와이어 1번을 먼저 고정하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조립을 한 다음에 그 대신 얘한테만 조립이 되니까 여기는 좀 자유로운 상태잖아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뒤에를 불러와서 이 축끼리 맞춰주고 바닥면이랑 이 거리값으로 완벽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 조립할 때가 좀 까다로워요. 그거를 지금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는지 지금 연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이 바디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몇 이렇게 거리값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각자 해보는 시간을 얼마나 좀 더 드리면 될까요? 일단 한 2시 반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강성중님은 어디까지 되셨나요? 네, 세 하신 다음에 여기 캠 구속도 주시고 기어 주신 다음에 끌어보세요. 근데 아마 한 번에는 잘 성공하기 힘들 거예요. 안 끌리면 뭐 이런 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디가 안 끌리는지 확인을 해서 한번 수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더 드릴게요. 자, 한 가지 팁은 여기서 지금 화면을 좀 봐주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돌려볼게요. 계속 수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핀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저는 이 날개를 이 핀이랑 연결해주지 않았어요. 얘는 그냥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얘가 움직이잖아요. 돌릴 때 이 부품. 이 부품이 아마 레버 2인가 그럴 거예요. 이 부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부품이랑 연관을 지어주면 걔랑 같이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고 그 날개 쪽이 이해되시죠? 강성중님은 시간 얼마나 더 드리면 될까요? 아직 완료는 안 되셨죠?
네, 이 부분이 처음 하시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쪽 수직이라는 거, 그리고 얘는 고정하고 얘가 움직이면서 날개가 움직인다는 힌트를 듣고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절반 정도 끝내시고 절반 정도는 하고 계신데, 조금 더 해보시고, 정 안 되겠다 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어, 이 오리 쪽 조립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조립하셨을 거니까. 자, 잠시 휴식 겸 나머지 진행해 주시고 3시부터 이제 풀이 들어갈게요. 3시부터 풀이하고 뭐 풀이하는데 뭐 30분 정도 제가 설명은 10분, 20분 정도 되고 제 풀이를 듣고 이제 수정하는 거 조금 하신 다음에 이제 조립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풀이는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금 지났는데, 자, 이제 풀이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 되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봐주시고, 어디가 좀 막히시는 분들은 내가 막히는 부분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작업 디렉토리부터 바꾼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부품부터 조립할게요. 먼저 일치. 자, 그 다음에 일치. 바닥과 바닥끼리 일치. 시켜줘서 첫 부품 불러왔고요. 두 번째는 사이드 2번 박스. 사이드. 좀 간단한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얘는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사이드 1번 박스. 얘는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치. 얘랑 일치. 얘가 이 면에 달라붙으면 되겠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강성중님 혹시 보고 계신가요? 네. 그 다음에 인사이드 1번. 인사이드 1번 박스를 요렇게 저 홈에 맞아야 되니까 요렇게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이 요 면에 들어가야 되고 이 면이 요 면이랑 일치로 또 맞아야 되고요. 제약 조건에서 요 바닥면이 이 면과 일치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인사이드 2번 어셈블 인사이드 2번. 자, 얘는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먼저 바닥면이 요 면에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요 면과 요 면이 제가 잘못 찍었네요. 이 면과 이 면이 일치로 또 맞아야 되고
요면과 이면이 또 일치로 맞으면 되겠죠. 엑셀2 축을 가져올게요. 엑셀2 어셈블 엑셀2를 가져와서 축일치 시켜주고, 자 여기서 축일치 해주고 얘를 이렇게 뗄 거잖아요. 이만큼. 그러면은 이 면과의 거리값으로 줄 거니까 축일치 찍어줄 때 이 사이드 이쪽에 있는 부품이랑 연관을 지어주는 거예요. 얘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새로 새 제약 조건 눌러서 얘와 얘의 거리값이 일치가 아니고 6mm가 튀어나와 있다. 근데 가정 허용이 풀려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핀을 만들어 버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핀 구속으로 바꿔 줄 거니까. 그 다음이 레버 1. 레버 1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원통 찍어 주시고요. 우클릭 길게 세제약 조건 눌러서 이 면과 면끼리 또 일치가 되면 완전 구속되죠. 당연히 얘는 가정 허용이 돼야 됩니다. 보라색인 상태면 헛도는 거예요. 축이랑 같이 이어져 있어야 되죠. 또 어셈블 핸들 가져와서 축일치 맞춰주시고 요 면이 요 뒷면과 일치가 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축일치 가정 허용. 자 그러면 현재 뭐 요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레버 1 핸들 캠1 캠2 캠2의 거리값을 한번 볼게요. 25.75 47.75 어셈블 캠1 캠2부터 불러올게요. 어셈블 캠2 먼저 당연히 축일치가 돼야 되고요. 우클릭 길게 세제약 조건 눌러서 이 캠이 얘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축은 이 축이랑 했는데 얘 거리값은 얘랑 고정되어 있는 바디랑 거리값으로 만약에 이렇게 준다. 이렇게 주면 가정 허용도 안 뜨고요. 만약에 돌리기 했을 때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랑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안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붙어서 움직이는 가정 허용으로 완전 구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리값을 이 면과 찍어준 축과의 거리값으로 주셔야 됩니다. 25.75. 자, 그럼 가정 허용을 풀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죠. 얘는 가정 허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캠1 가져와서 먼저 축일치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클릭 길게 세제약 조건 눌러서 마찬가지로 이 면과 축의 면끼리 찍어주시고 값을 47.75 입력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허용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셈블. 그 다음 기어 가져올게요. 기어 가져와서 축일치 해주고 새 제약 조건 앞면과 앞면끼리 일치시켜버리면 되겠죠. 확인. 두 번째 홀더 가져와서 얘는 위아래 동일하네요. 먼저 축일치 시켜줘야죠. 원통 찍고 여기 원통 찍어서 축끼리 맞춰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얘는 뭐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얘는 회전을 안 하는 부품이에요. 뭐 회전을 해도 상관없는데 원래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면과 이면을 저는 일단 평행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닥면과 바닥면이 일치하면 되겠죠. 완전 구속이 됩니다. 자, 다음에 엑셀 1 가져올게요. 엑셀 1. 엑셀 1 가져와서 여기 아래쪽에 핀 넣는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랑 여기 핀 구멍. 얘 반대쪽엔 핀 구멍이 없어요. 얘 끼려고 여기 있는 거라서 얘는 아래쪽으로 둘게요. 그래서 얘와 조립이 되는 원통 찍어 주시고 길게 세 제약 조건. 자, 여기서 원통 구속 주실 때 그 원통끼리 축일치 주실 때 얘가 얘랑 돌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랑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아래쪽에 이쪽 구멍도 있죠. 근데 계속 일관성 있게 주셔야 돼요. 얘는 얘 줬다가 솔직히 얘 줘도 아마 회전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얘도 고정된 부품이니까 회전은 될 건데 계속 그렇게 일관성 없이 주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로 제대로 줘야 될 때 일관성 없게 주게 되면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석적으로 조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조립은 얘랑 조립하고 있으니까 이 바닥면을 이 면에다가 찍어 주셔도 되는데 이 부품의 바닥 얘 저는 이렇게 찍어줘요. 일치로. 자, 근데 얘는 가정이 풀려서 회전을 해야 되죠. 맞죠? 이렇게 회전할 거죠. 그리고 얘는 핀 구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기어가 달리니까 얘는 기어를 조립할 거라서 핀을 넣어줍니다. 확인. 그 다음에 기어. 기어 또 가져와서 원통과 원통 찍고 새 제약 조건 눌러서 윗면과 윗면 가정 체크 해줍니다. 그 다음이 테이블 가져와서 얘는 마찬가지로 원통과 이 축의 원통 찍고 새 제약 조건 눌러서 축의 윗면 테이블의 아랫면 일치로 바꿔줄게요. 자, 피쉬 그 다음 피쉬. 자, 이따가 좀 PC가 여기 있죠? 자,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기 쏙 들어가야 되죠. 선택, 일치, 새 제약 조건, 선택, 일치, 새 제약 조건. 이 바닥면이 얘 뒤에 있는 이 바닥면 딱 찍어주면 일치로 바꿔주면 되겠죠. 쏙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바닥면끼리 딱 일치를 시켜준 상태고요. 자, 그러면 중간 점검으로 한번 끌어볼게요. 얘 돌리면 기어 돌고, 얘 돌리면 물고기 돌고. 자, 지금 조립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로워라고 해서 이 물고기 옆에 어미새를 동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팔로워 1번은 이렇게 쏙 조립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축일치 돼야 되죠. 얘와 원통을 딱 축일치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위아래로 또는 이렇게 회전을 해요. 자, 근데 얘가 회전할 필요가 있나요? 회전할 필요도 없고 회전을 하면 안 돼요, 얘는. 자,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이렇게
바라보게끔 회전 구속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속은 플랜이 있어요. 플랜을 딱 켜보시면 이 팔로워의 이 평면이 자 어딜 찍어줄 거냐. 지금 얘랑 조립했죠. 얘랑 조립했으니까 얘의 플랜이 돼도 되는데 얘는 플랜을 안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그냥 이 면을 찍어서 평행을 만들어 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속은 DTM 2번을 지금 축일치 해줬던 인사이드 2 박스의 앞면과 딱 찍어주면 처음엔 거리로 뜹니다. 이건 자동 구속인 상태에서 주니까 거리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부적절하다고 뜨죠. 왜냐면 얘는 축이 딱 들어가서 고정되어 있는데 얘와 얘의 거리값 줄 수 있나요? 거리는 고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평행으로 바꿔주시면 구속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지금 얘는 회전하지 않고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상태가 됐죠. 이 상태에서 나중에 얘랑 캠 구속을 줄 거라서 얘는 여기까지만 조립을 하고 나옵니다. 어차피 캠 구속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두 번째, 반복 작업을 해줍니다. 2번을 불러와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축일치 이렇게 축일치 시켜주시고 플랜을 딱 킨 다음에 DTM 2번과 똑같이 인사이드 박스 2번의 앞면 또는 뭐 뒷면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같은 평행한 면이니까 찍어주고 거리로 나오면 평행을 맞춰줍니다. 마찬가지로 살짝 넣어놓고 잠시 조립을 맞춰 놓을게요. 그 다음에 탑박스. 탑박스도 뭐 조립하는 거는 그냥 조립하면 되겠죠. 얘도 얘랑 얘 일치로 찍어주고 새 제약 조건 얘랑 얘 일치 새 제약 조건에서 이제 이 윗면이 이 윗면과 일치하면 되겠죠. 자, 이런 간단한 면일치 구속은 따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이건 다 할 줄 아시니까. 그 다음 와이어부터 한번 볼게요. 얘를 살짝 올려놓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미새 조립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와이어를 가져올 건데, 와이어 1번 가져올 겁니다. 와이어 1번 가져오는데, 얘가 플랜을 딱 켰을 때 이 구멍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건데 얘가 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회전을 하지 않아요. 단지 얘는 지금 이 어미새가 얘 캠 구속에 따라서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면 오히려 이 바디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얘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면 이 바디도 위치를 못 잡습니다. 얘를 끌어볼게요.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조립 먼저 해볼게요. 자, 처음에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동일해요. 먼저 한 부분이 한쪽 핀의 구멍에 축일치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회전에 대한 구속과 이 좌우로 움직이는 구속을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구속은 플랜을 딱 키시면 제가 중앙에 플랜을 만들어 놨어요. DTM 4번과 DTM 2번, 핀의 DTM 2번.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점. 얘 찍고 얘랑 조립되니까 얘의 데이텀을 찍어야 되는데 얘 찍고 이 어셈블리의 데이텀 또는 뭐 다른 파트에
다른 파트가 뭐 얘의 데이텀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와이어 1번은 팔로워 1번이랑 조립이 되기 때문에 데이텀과 데이텀 찍어주실 때 얘랑 얘 딱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팔로워 1번에 DTM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찍어줍니다. 거리값이 아닌 일치. 자, 이 상태만 돼도 저희가 축일치 그리고 면일치 해줘서 완전 구속이 들어가요. 근데 완전 구속이 들어가도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구속을 추가로 더 넣어줘야 됩니다. 과정 허용을 딱 빼주고 새 제약 조건을 눌러서 저 같은 경우는 플랜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여기 쭉 보시면 가운데를 가로짓는 플랜도 있지만 아래쪽에 수평하게 세워져 있는 플랜도 있습니다. 저는 이 플랜을 이 핀에 또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되어 있는 플랜과 평행을 맞춰줬어요. 얘 찍고 거리가 아닌 평행을 딱 만들어주면 축일치, 면일치, 나머지 방향은 평행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 플랜이 어느 플랜인지 좀 그러니까 플랜도 얘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구분이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플랜은 그 물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면서 찍어주셔야 돼요. 딱 봤을 때 지금 DTM 1, 2, DTM 2도 2개 있고 DTM 3도 2개 있고 한데 딱 봤을 때 제가 주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이 부품 안에 있으니까 얘는 이 와이어 1번의 데이텀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회색깔 데이텀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자, 근데 이 핀의 데이텀은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두 가지. 그렇죠?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구분을 계속 보다 보면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은 와이어 1번까지 조립을 했고 그 다음에 어미새의 헤드를 가져옵니다. 자, 어미새의 헤드는 마찬가지로 이쪽 핀이 여기에 쏙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쏙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좌우로 얘는 상하 운동은 해야 될 거니까 이 회전에 대한 정의는 내려주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구속을 플랜과 플랜끼리 맞춰줄 겁니다. 이 헤드에도 정확하게 중앙을 가로지르는 플랜이 있어요. 이 헤드 여기에 플랜. 그럼 얘는 어디와 붙여주면 될까요? 얘는 와이어 1번에 이 중앙 플랫 맞죠? 찍고 찍어주면 정확하게 정중앙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현재 이런 상태겠죠?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구속을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바디 1번을 가져올게요. 바디 1번을 열기로 가져와서 자, 얘가 완전 구속이 되면 좋긴 한데 완전 구속이 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바디는 이쪽 구멍이 이 머리와의 연결 정의도 돼야 되고요. 자, 연결 정의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 이 바닥하고 이 옆쪽 면이 면일치로 줘야 되는데 바닥은 이쪽 바닥. 근데 이 헤드에 뭔가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구속을 분산시켜서 구속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구속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속은 새 제약 조건에서 바닥면과
탑박스의 윗면을 일치로 찍어줘요. 자, 그럼 이렇게만 남은 상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만약에 딱 보면 아, 그럼 이면하고 이 헤드의 이면을 찍어주면 되겠네 하는데 이 헤드가 이 부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면과 이면을 붙여버리면 구동을 구동을 하는데 잠시만요. 얘가 최종적으로는 이게 안 맞을 거예요. 얘가 위치가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연결을 주다 보면 여기서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면일치가 두 개가 있는 걸 하나로 그냥 몰아줬어요. 예를 들어서 얘 면일치 준 걸 빼고 지금 한번 축일치 그리고 바닥끼리 면일치 했으니까 이 면일치를 이 뭐 헤드랑 준 게 아니고 그냥 이 바텀 박스, 탑 박스에서 이 면까지 거리값으로 이렇게 주면 11.12.5 12.5를 주면 위에서 딱 봤을 때 정확하게 조립이 될 거예요.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자, 근데 제가 한 게 100% 정답은 아니고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거리값으로 맞춰줬고 바닥과 면일치 그리고 축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 2. 자, 이게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핀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핀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핀이 들어가잖아요. 그 핀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무슨 구조물이 있으면 먼저 핀부터 박아놓고 나머지 팍팍팍 넣으면은 굉장히 쉬운 건데 그 핀을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이 순서대로 조립하지 않으면 조립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핀을 오히려 나중에 조립합니다. 보통 이거 저희 축할 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축을 안 해놓고 먼저 이런 캠들을 먼저 조립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 축을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복잡하죠. 그런데 왜냐면은 이 축을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구멍과 이쪽 구멍이 지금 정확한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래서 몸뚱아리를 다 연결하고 나서 마지막에 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워요. 그 다음 하는 게 레버 2. 어셈블에서 레버 2를 가져옵니다. 자, 레버 2를 가져올 건데 레버 2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는 걸어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뭐 다른 데가 없죠. 그래서 이 몸통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첫 번째 축일치.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몸통과 이 면과 레버 2의 뒤쪽 면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주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구동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가정이 체크가 해제돼야 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죠. 360도 자유로운 상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조립되는 부분 때문에 얘는 조립이 레버 2 와이어 1, 2라고 되어 있는데 와이어 1, 2는 일단 빼고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와이어 3번을 가져옵니다. 자, 이 와이어 3번의 역할은 지금 이 와이어 1번의 역할과 동일해요.
얘가 머리고 얘가 팔로워예요. 여기를 각각 붙여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통과 원통을 먼저 찍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우클릭 길게 세 제약 조건 눌러서 아래쪽에 있는 팔로워의 핀의 원통과 지금 불러온 와이어 3의 원통을 순차적으로 찍어줍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쏙 안에만 들어가면 되겠죠? 세 제약 조건 눌러서 위에 있는 안쪽 면, 그리고 살짝 돌려서 이 와이어 3의 뒤쪽 면 딱 찍어주시면 거리가 아닌 일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는 당연히 완전 구속 시킬 수 없어요. 회전하죠. 운동하죠. 그래서 부분 구속인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연결을 제대로 해주셨어도 지금 어차피 캠 연결을 안 해서 이쪽만 좀 끌어볼게요. 이렇게 위아래로. 얘도 이렇게 위아래로. 자, 됐죠? 그 다음 와이어 3까지 했고, 날개 어셈블에서 윙 날개를 하나 가져와서 뒤쪽에 붙여줄 거예요. 붙여줄 건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 이 날개가 구동하려면 지금 찍어줄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레버 2의 원통이 있고 뒤에 바디의 원통이 있어요. 얘가 레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찍어주실 때 레버 2의 원통과 이 날개 원통을 이렇게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면일치를 이렇게 안 줬어요. 왜냐면은 또 면일치 주면은 한쪽 축일치, 그리고 얘가 조금 고정이 되어 있긴 한데 면일치 주면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완전 구속이 안 들어가서 면일치 줘도 들어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가면 제가 구속을 바꿔볼게요. 자, 요런 상태죠. 요런 상태고 얘를 돌려볼게요. 자, 이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디가 노란색이 아니고 부분 구속이니까. 네, 부분 구속이니까 일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면서 얘가 움직일 수 있게. 자, 그러면 그 다음 바디 3번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어셈블 바디 3번. 바디 3번은 마찬가지로 바디 3번도 얘도 완전 구속은 안 될 건데 어찌됐든 이쪽 앞부분과 얘가 뭔가 일치가 돼야 되고요. 차라리 찍어줄 때 이 머리 쪽 구속을 안 찍어줄게요. 왜냐면 제거, 얘가 지금 얘랑 붙죠. 이 바디 1번과. 그래서 바디 1번의 원통 안쪽에 이 바디 1번의 원통이 있습니다. 바디 1의 원통, 바디 1의 원통으로 축일치를 시켜주시고, 두 번째 이 면과 이 면 딱 찍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우클릭 길게 새 제약 조건 눌러서 바닥면 그리고 윗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얘는 구동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나머지는 날개 하나 더 붙이고, 날개를 하나 더 붙이고, 축을 달면 되겠네요. 자, 축부터 달게요. 와이어 3. X3네요, X. AX. X4. 여기로 가져옵니다. 얘가 좀 짧은 게 이쪽이에요. 잠시 얘를 숨겨두고 얘만 따로 조립하겠습니다. 자, 얘는 머리 쪽에 조립을 해줄게요. 머리 쪽에 조립을 해주고, 제가 여기에 뭔가 중앙에 플랜을 만들어 놓으면은 중앙과 중앙끼리 맞춰주면 좋긴 한데, 얘는 그냥 거리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와 여기까지 거리는 10. 자, 그러면 이 앞면에서부터 이 면까지의 거리값으로 쭉 보면 3을 주면 되겠네요. 3. 그리고 이 핀은 가정을 체크해서 고정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얘가 구동하는 게 아니고 얘는 고정이 되어 있고 머리 쪽이 구동을 하는 거예요. 머리 쪽이. 그래서 얘는 완전 고속을 시켜줍니다. 확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X를 3 가져와서 원통을 레버와 찍어줄게요. 제약 조건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으로 줄 건데 뒤쪽도 싹 보니까 6 주면 되겠네요. 6. 딱 맞죠? 거리값 6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중간 정리하고 설명 한번 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처음에 와이어 연결했고요. 다음이 머리 연결했는데 와이어에만 연결하고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디를 조립했고 와이어와 축일치를 시켜준 다음에 이 바텀 박스와 면일치 거리값과 일치값으로 줬어요. 그 다음 레버를 몸통에 연결했고 레버와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 3를 이 레버와 팔로워까지 같이 이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날개를 이어주고 날개는 레버와의 연결을 지어줬고요. 바텀 3는 바디 3는 이제 바디 1과 연결해줬고 그 다음 핀 2개 이렇게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한 거예요. 4번 3번 했고 마지막에 날개 하나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 해서 날개 가져와서 원통을 마찬가지로 레버에다 찍어줄게요. 레버에다 찍어주고 거리값으로 레버와의 거리값으로 쭉 와서 딱 핀이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6 주면 되겠네요. 6 딱 주고 숨겼던 바디를 딱 켜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조립이 된 상태고 이제 캠 연결과 기어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구동이 안 되는 분들은 아마 이 날개 쪽에 연결을 뭐 고정되어 있는 바디나 이런 곳과 찍어줬던지 또는 이쪽 부분은 얘를 수직으로 안 세워줬던지 또는 뭐 가정 허용을 체크를 풀었던지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조립이 완료가 되고요. 이제 연결 정의만 좀 내려줘 볼게요. 메커니즘 들어와서 첫 번째 캠 설정을 해줄게요. 캠 들어와서 자, 캠 아까 세 번째 예제 때 넣어봤으니까 손쉽게 넣을 수 있어요. 캠 누르고 먼저 자동 선택합니다. 자동 선택은 내가 모든 서피스를 선택한다는 뜻이고요. 캠 2, 캠 1이네요, 얘가. 캠 1의 한쪽 옆면을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 다음 확인. 자, 캠 1 선택됐고요. 다시 캠 2로 넘어가서 자동 선택 눌러주고 요 서피스죠, 요 서피스. 딱 찍어주고 확인. 눌러주면 첫 번째 캠 정의가 완료가 됩니다. 자, 오른쪽 부분 다시 캠 눌러서 자동 선택 눌러주시고 이 옆면 또 찍어줍니다. 그럼 전체가 옆면이 연두색으로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확인이 곧 휠 버튼이니까 휠 버튼 눌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캠 2번 눌러서 자동 선택 찍고 면 찍고 확인 휠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완료. 자, 그러고 나서 컴포넌트 끌기로 끌어보면 자, 뭔가 날개 쪽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날개가 조금 제각각이 돼요. 얘는 조립이 잘 된 것 같은데 저 뒤쪽 날개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일단 기어까지 달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어 같은 경우는 같은 크기니까 이 크기는 기어비를 적당한 수준으로 주도록 할게요. 기어비는 지름값 20으로 주겠습니다. 축 선택, 기어 20, 기어 2 선택해서 축 선택하고 지름값 20,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기어까지 들어가고 컴포넌트 끌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네요. 날개 쪽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날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일치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면이랑 일치 줘서 좀 먹어 들어가고 좀 움직임이 지금 좀 현찮은데 얘를 그냥 아까 연결해주던 이 부품이랑 축일치 해줬으니까 이 부품과의 거리값으로 줄게요. 거리값으로 딱 보면 쭉 들어와서 딱 3mm네요. 3mm 3mm 하고 살짝 올려서 얘는 가정허용까지 걸어버리겠습니다. 가정허용까지 걸어버리면 완벽하게 조립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윙도 정의 편집한 다음에 얘도 월드 바디 3번 잠깐 숨기고 제지학 조건 눌러서 이 면과 면끼리 거리값으로 자, 얘도 이렇게 얘는 3mm 떨어져 있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가정허용 체크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허용까지 다 체크를 해주시면 컴포넌트 끌기를 할 때 정확하게 돌아가겠죠. 자, 그리고 이 물고기가 이 오리가 물고기를 못 먹게 해야 돼요. 지금 딱 와가지고 딱 물고 가는데 얘를 계속 허탕을 쳐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이 기어가 지금 미리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한번 볼게요. 기어를 일단 지워줍니다. 지워주고 컴포넌트 끌기로 그럼 얘만 끌리겠죠. 얘를 좀 앞으로 딱 빼놓고 이 상태에서 다시 기어를 줍니다. 기어 1번 지름값 20
기어 2번 선택해서 지름값 20. 그러고 나서 컴포넌트 끌기로 풀어보면 딱 놓치죠. 마찬가지로 서버 모터까지 달아서, 자, 서버 모터 벌써 수도 없이 달았습니다. 서버 모터 달아서 메커니즘 분석 30 실행. 자, 안 되는 부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실행을 해 주시고요. 완료되면 오늘 교육은 이제 조립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캠 1번과 얘 거리값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축과 캠 1번? 47.75입니다. 이건 조금 틀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47.75.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이번 와이어 2번 파트를 수직하게 만들어 니다. 몸통과 날개, 레버는 동작하는 것을 고려해서 축 일치를 넣는다. 이렇게 세 가지만. 날개 거리값은 눈으로 보시고 주시면 돼요. 날개 거리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날개 거리값이 얘가 지금 3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더 들어와 있어도 구동이 다 됩니다. 어느 면으로부터 주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레버에서부터 앞면까지 3이에요. 거리값은 눈으로 보고 주셔도 돼요, 진짜. 저 지금 계속 눈으로 보고 준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기는 레버에서부터 얘도 요 면까지 3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레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3이면 얘도 3이겠죠? 자, 크레오 2주차 강의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1번, 버드 바디 1번. 얘 부분 구속이 맞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부분 구속인 상태예요. 완전 구속이 될 수가 없어요. 파트를 구동하는 파트와 고정되어 있는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구속을 주기 때문에 완전 구속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얘가 머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부분 구속이 맞습니다. 와이어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공유해 주시면 제가 좀 보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디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조립이 안 되는지 와이어 3번은 제가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바디 1번에서 과구속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다시 조립을 할게요. 자, 먼저 머리 원통과 얘 원통 축일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이 바닥과 두 번째는 요 바닥면과 요 바닥면이 일치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새 제약 조건으로 이 면과 이 면이 거리값으로 12.5. 자, 이렇게 조립이 돼야지. 지금 아까 구속이 4개나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레버 2. 바디 1에서 과구속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면 일치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와이어 3 한번 가져와 볼게요. 와이어 3. 와이어 3만 조립해보고 원통 이 원통이 이 원통 아이고 얘가 예 일치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 이러고 한번 끌어 볼게요. 자, 이게 연결 정이 잘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이 공유에서는 제어가 맘대로 안 돼서 이제 캠 주시고 나머지 핀 꽂고 반대편 이 4면이던데 3면도 되네요가 무슨 말이죠? 3면? 어디가 3면이죠?
일단 어찌됐든 여기까지는 완성된 거고요. 이제 이어서 조립해 보시면 됩니다. 조립해 보시면 조립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제어권 넘겨 드릴 테니까 이어서 그냥 화면 공유는 그대로 끄지 마시고요. 제가 볼 수 있게 이제 이어서 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캠하고 기어까지 달아보시고 동작해 보신 다음에 안 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시 반 정도에는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전에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미리미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완료되셨나요? 아니면은 안 되시나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안 되시는 거예요? 어디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얘가 딱 물고기를 딱 찝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자,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어 1번을 지웠다가 지워놓고, 자, 그러면은 이 물고기만 따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고기 빼놓고 다시 기어를 넣어줍니다. 저 권한 좀 주세요. 혹시 마우스 쓰고 계신가요? 저 이거 안 지켜가지고 기어 다시 기어비 넣어주세요. 기어 2번 선택해서. 제 제어권 뺄게요. 기어 2번 아직 안 넣었어요. 기어 2번. 기어 2번 선택하고 오른쪽 예 동작축 선택하고 20 넣으시면 됩니다. 확인. 자, 그리고 컴포넌트 끌기로 한번 끌어보세요. 아, 메커니즘 분석하셔도 되고요. 자, 되셨죠? 추가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2주차 강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